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와 국제 유가는 급락했고 달러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한 가정집에서 총격 강화 사건이 벌어져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샌버나디노에서는 야외 음악 축제에서 관객 2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주에서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를 제한적으로 가정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승인됐습니다. 연방정부 기준에 맞춘 리얼 아이디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한인 사회에서도 신청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 일대의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곳에 따라 100도를 넘는 곳도 예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장에서 비속어를 섞어 한 말을 두고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15시간 만에 해명을 내놨지만 오히려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조태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질병 퇴치를 위한 기여금 발표 행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입니다. 승인 안 해주고 만들면 쪽팔려서 체면이 깎인다는 뜻의 속된 표현인 쪽팔리다의 주체가 미 대통령 바이든으로 알려졌습니다. 만들면 쪽팔려서 그런데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뒤늦게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 맞다고 했습니다. 국회는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지칭한 것이고 체면이 깎인다는 건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란 취지입니다.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지원금의 국회 통과 노력도 당부했다며 해명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곤 이런 해명을 자신 있게 못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확인을 거쳤던 취지로 말했습니다. 발언에 큰 파장이 일었음에도 대통령실 해명은 15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확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더니 사적 발언이란 해명을 거쳐 단어가 틀렸다는 입장이 나온 겁니다. 김 수석은 검토 작업에 시간이 걸렸다며 바이든이란 해석을 바탕으로 한 비판은 짜깁기와 왜곡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이야말로 국익 자해 행위입니다. 동맹국 의회를 조롱한 게 아니라 우리 국회를 향해 비속어를 썼다는 해명, 인정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결국 우리 국회를 폄훼한 건데 대통령실은 거친 표현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안다면서도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인 캐나다 토론토에서 KBS 뉴스 조태임입니다. 긴축발 후폭풍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경기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보도에 한보경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 다우존스 지수가 1.6%가량 급락하면서 3만 선 아래로 대폭 주저앉았습니다.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 데다가 2020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나스닥 지수 모두 2%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는 와중에 영국 정부의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감세안이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시중에 돈을 푸는 격인 감세가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거란 우려를 키운 겁니다. 이 여파로 유럽 주요국 증시 모두 2% 안팎씩 하락 마감했습니다. I think that's what's happened is people have realized this is not going to be over quickly, and now they're looking for some exits and the ability to maybe reposition some assets and things that are a little bit more defensive. 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으로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갈 거란 전망이 힘을 받으면서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요가 줄어들 거란 예상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하루 새 6% 가까이 폭락하며 1배럴에 78달러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월 초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미국 달러 값도 달러로 매겨지는 원유 값을 끌어올리며 원유 수요를 위축시켰습니다. 주요국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 가치를 매기는 달러 인덱스는 현재 113에 육박하며 하루 새 1.5% 가까이 또 뛰어올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가정집에서 총격에 이어 방화가 벌어져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가정 불화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가해자 역시 불에 타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시카고 인근의 한 가정집에서 가정불화가 발단이 된 총격 방화 사건이 발생해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전 6시 30분쯤 시카고 남서쪽에 있는 오크 포레스트 주택가에서 잇단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웃집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드라이브웨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총을 쏘고 나서 두 번째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또다시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돌아와 세 번째 피해자에게 총을 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차고 문을 닫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쫓기던 또 다른 사람 중 한 명은 이웃집으로 몸을 숨겨 피해를 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총성이 울렸으며 지붕 위로 큰 불꽃과 연기가 치솟았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경찰은 30분이 지난 7시쯤 주민들에게 사건 발생지를 알리고 외출을 삼가하고 집안에 머무르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인근 학교에도 폐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소방관들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으며 결국 10시가 넘어서야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지역검시소는 화재 진압 도중 집안에서 시신 4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으며 이 가운데 마지막으로 발견된 한 구의 시신은 가해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8년 전부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한 집에 살고 있던 가족들이라고 전하며 최근 들어 다투는 소리가 많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가족들을 총격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야외 음악 축제에서 관객 2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주말 7만여 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음악 축제에서 의료 비상사태가 발생해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검시국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숨진 20대 남성의 어머니는 아들이 마약을 복용해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축제에서 배우자 학대와 성폭행, 절도 등의 혐의로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올해 말 마리화나 상점 영업을 허용합니다. 가정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가 허용됩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주에서 통과된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라 마리화나 상점들은 올해 말부터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호용을 찾는 일반인의 경우 허가된 상점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구입해야 합니다. 다만 뉴욕 마리화나 관리위원회는 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한적으로 가정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오는 10월 5일부터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최대 3그루의 성숙한 마리화나 식물과 역시 3그루의 미성숙한 마리화나 식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환자뿐 아니라 의료용 마리화나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대행하는 지정 간병인에게도 재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간병인이 복수의 환자에게 제공할 경우 성숙한 마리화나와 미성숙한 마리화나 식물을 각각 6그루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단, 마리화나 재배가 허용되는 환자는 의료 제공자의 인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의료진의 인증 후 뉴욕주 마리화나 관리국에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레지스트리 ID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학생들의 펜타닐 과다 복용이 끊이질 않자 LA 통합교육부가 학교의 해독제를 비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10월 중순까지 교육부 소속 모든 학교들에 펜타닐 해독제를 제공해 비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학교 경찰들에게도 해독제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해독제는 LA 카운티 보건국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지난 13일 헐리우드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15살 소녀가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숨지는 등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펜타닐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년에 악몽을 자주 꾸면 인지 기능이 급속히 떨어져 치매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버밍엄 대학 연구진이 35세에서 64세까지 성인과 79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년에 매주 최소 한 번 이상 악몽을 꾸는 사람은 어쩌다 한 번 악몽을 꾸는 사람보다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 능력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악몽이 잦은 79세 이상 노인은 치매가 나타날 위험이 2배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악몽을 자주 꾸면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서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뇌신경세포의 독성 단백질이 점차 쌓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내년부터 항공기 탑승 시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리얼 아이디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관련 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이를 독려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9.11 테러 이후 보안상 이유로 연방 기준의 신분증 도입이 결정된 건 지난 2005년, 2017년부터 발급이 시작됐고 2020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팬데믹이란 변수로 시행이 유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의 연기 없이 내년 5월 3일이면 리얼 아이디법이 시행됩니다. Come this May, you have to have a real ID to access any federal property, or the federal property and grounds, or to be able to fly. And so people really need to know that. Now, while if you're flying internationally, you can use a passport. If you're flying domestically, that's going to cause a big problem. So we're talking about thousands of people potentially being left out. 캘리포니아에서 현재까지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은 사람은 1,300여만 명, 아직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현재 발급까지 2주 정도가 소요되는데 시행이 임박해 신청이 몰리게 되면 길게는 수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어가 취약한 한인들의 신청이 저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LA 한인회가 DMV와 손잡고 리얼 아이디 신청 독려에 나섰습니다. 여행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필요를 느끼지 않았는데 이번에 언어 같은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좋지요. 한편 서류 미비자들에게는 리얼 아이디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모든 서류 미비자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법안이 주지사 서명을 앞두고 있지만 이 역시 연방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서류 미비자들은 영사관에서 여권을 갱신해야만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팬데믹을 거치며 리얼 아이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LA 한인회는 이에 따라 한인들의 계몽과 함께 지속적인 신청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절기상으로는 이미 가을이 시작됐지만 이번 주말 남가주 일대에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지역의 경우 내일은 예년보다 5도에서 10도, 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10도에서 20도가량, 예년보다 기온이 더 높아질 것으로 국립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이 기간 밸리 지역은 최고 106도, 산악과 사막 지역은 최고 100도까지 기온이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LA 지역뿐 아니라 샌디에이고 지역도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또 일랜드 엠파이어는 100도를 넘어서고 오렌지 카운티는 90도 중후반의 기온을 나타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팜스프링 지역은 108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열사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어린이와 반려동물을 절대 차 안에 방치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LA 카운티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19 위험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주간 코로나19 감염률이 인구 10만 명당 100명 미만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버스와 기차 등 대중교통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정시설과 노숙자 쉘터, 쿨링센터 등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단 의료시설이나 장기 요양시설 등 코로나19 감염에 치명적일 수 있는 밀집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이 지속됩니다. 제49회 LA 한인축제 이튿날인 오늘도 많은 방문객들이 축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3년 만에 축제가 재개된 터라 기업과 기관들의 홍보 경쟁도 치열하다고 합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현대차는 이번 축제에 대형 축구공을 설치했습니다. 축구공에는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자필로 적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4강 갔으면 좋겠는데요.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화이팅! 전기차 아이오닉 5도 전시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신형 텔룰라이드와 전기차 EV6가 전시된 기아부스에서는 차를 보기 위해 일부러 축제를 찾았다는 타인종 방문객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We're looking for his mother, you know, and that's car I would like to get for my daughter. 제49회 LA 한인 축제에는 100여 개가 넘는 홍보 부스가 들어섰습니다. 축제 현장에서만 제공되는 특별 프로모션도 소비자들의 발길을 잡습니다. 쿠크 아메리카는 새롭게 선보인 반려동물용 가전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도 좋으시겠지만 실제 제품을 보시고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품을 이렇게 갖고 나와서 시연하고 있습니다. 관광 상품 유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패창가 리조트는 연말까지 이어지는 콘서트 관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We have a couple Korean concerts coming up for October and November as well. 표창가 오시면 50불 프리 플레이 받으실 수 있고요. 한국의료재단은 의료관광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이번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교포들이 우리 한국의 의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축제에 참가한 기업 부스들은 저마다 개성을 내세우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기업 부스들의 홍보 열기는 이번 축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한인 축제를 찾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우수 농산품에 대한 미주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LA 한인 축제를 통해 9개 부스에서 농특산물과 우수상품 전시, 판매 행사로 다양한 식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이번 축제에 많은 한인분들이 전북 부스를 찾고 있어 감사하다면서 내년에는 참가 규모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일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적어도 부스를 약 30개 정도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100개 이상의 식품 가공기업이 밀집해 있고 물류 기반도 획기적으로 확충된 만큼 전라북도가 직접 LA 한인 시장을 기반으로 미주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산식품의 수출을 우리 도에서 본격적으로 좀 지원하는 그 첫걸음이다.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첫걸음이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김 지사는 내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국제행사와 아마추어 국제종합체육대회인 아태 마스터스 대회가 전북에서 열린다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 주간 증권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하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 캐피탈 김재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정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기가 좀 그런 게 지난주에도 2개월 만에 최악의 한 주를 보냈는데 이번 주도 좀 많이 떨어졌어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또 안 좋은 기록을 몇 개를 세웠습니다. 일단은 뭐냐면은 지난주에 폭락한 거가 이번 주도 거의 비슷하게 3대 지수가 오늘 뒤처지거나 할 거 없이 지난주와 거의 비슷하게 폭락을 했고 오늘까지 4일 연속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올해 들어서 다섯 번째로 4일 연속 떨어진 겁니다. 또 특히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3대 지수 중 유일하게 6월 17일 최저치를 뚫고 내려갔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제 3만 포인트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22개월 최저치로 추락한 거고 내스닥하고 S&P 500은 1.5%와 달랑 11% 모자란 지점까지 내려갔다가 막판에 가다 조금 반등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투자자들은 계속 패닉 셀링을 몰고 오는 겁니다. 네, 또 연준에서 지금 0.75%포인트를 지금 금리 인상을 3번 단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나온 그 연준 점도표에서는 4.6%포인트까지 올릴 거다. 라는 평균이 나왔기 때문에 11월에도 0.75%포인트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굉장히 시장에 많이 악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이제 매도 심리를 자극하는 악재로 작용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봤을 때는 3.5에서 3.85 정도 이 정도로 잡았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게 올해 들어서 4.4% 내년에는 4.6%까지 이제 예상을 하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 금리가 올라야 되는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도 지난번에 잭슨홀 미팅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준 거 하나가 뭐냐면은 오케이 고통이 따르더라도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지금은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연착륙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경기 침체에 빠질 걸 더 우려한다는 것보다도 경기 침체에 빠질 거라도 일단 물가를 잡겠다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0.75%가 3번 연속 올렸잖아요. 이것도 전무후무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달에도 0.75가 또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는 4.4%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 1% 정도가 올라간 거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되느냐
기준금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10년 만기, 2년 만기 국채금리가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10년 만기는 뭐 12년 4개월 최저치를 뚫고 올라갔고 지금 15년 최저치 같은 경우 2년 만기 국채금리는 15년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또 금리 역전 현상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가 20년 만에 거의 2000년도니까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경기 침체가 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금리 인상,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지금 더해져서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봤을 때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주식시장이 이렇게 악영향만 계속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장이 뭐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도 이제 오버솔드가 되거나 오버바웃이 되거나 과매도가 되거나 과매수가 되는 현상이 항상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테크니컬리 반등이 일어나는데 결과적으로 반등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시 또 꺾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지금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22개월 최저치로 떨어지고 다른 것들도 만만찮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오버솔드가 됐다, 과매도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테크니컬리 또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거지만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가 관건인데 지금은 너무 안 좋은 소식들만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 심리가 진정될 요소가 없으니까 오히려 역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안 좋은 소식, 네게티브만 계속 지금 센티멘트가 배열 센티멘트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그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바이가 들어가게 됐을 때는 또 엄청난 패닉 바이가 몰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 시장도 지금 계속 악재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이렇게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야 될 지표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뭐 내구재 주문, 다음 주는 이제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됩니다. 내구재 주문, 소비자 신뢰 지수, 또 신규 주택, 잠정 주택 판매, 또 GDP 확정치가 있고 또 이제 연준에다 계속 이제 주목해서 보는 개인 소비 지출이 나오고 시카고 PMI, 미시간 센티멘트가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